당신의 다리는 자유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감옥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되고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고 동네 시장에 걸어갈 수도 없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은퇴한 저명한 의사 장석규 박사, 현재 91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건강 전문가조차 놀라게 하는 사실을 공유합니다. 그가 지난 50년 동안 노인 환자를 치료한 결과 심각한 문제 10건 중 8건이 다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런 증상이 나이 자체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오히려 관리와 유지 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집 근처 사찰에 산책로를 걷는 활동적인 분인 76세 김현주 씨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진 것만으로도 6개월 후에 그는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노령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힘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 박사는 매일 진료실에서 슬픈 이야기를 접합니다. 70대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지팡이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된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너무 늦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방법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이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다리 힘이라고 적어주시면 다리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추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 박사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끝에 그 비결이 근육 강화, 혈액순환 개선, 정신건강, 그리고 적절한 일상생활이라는 4가지 기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다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중단하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엄청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동네 거리를 걷고 심지어 공원에서 증손자들과 배드민턴을 치기도 합니다. 당신도 이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려면 체육관이나 무거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91세인 장 박사는 어떤 특별한 장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움직임만 있으면 됩니다. 김현주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넘어진 후로 그는 스스로 화장실에도 갈 수 없게 되어 기저귀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격려와 간단한 일상 계획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라도 시도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손주들을 다시 안아볼 수 있게 되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 존엄성, 기쁨의 문제입니다. 장 박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팔을 지지대 삼지 않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난 다음 조심스럽게 다시 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번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안전하게 걷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리의 깊은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단단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비결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장 박사가 가르쳐 줄 나머지 3가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쉽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금부터 자신을 돌보기로 결심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단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다리를 오래되고 튼튼한 나무의 뿌리처럼 여기세요. 다리가 건강하면 다른 모든 것도 잘 자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장 박사는 다리 건강을 뒷받침하는 다른 3가지 기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힘든 날에도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 노인에게 해로운 무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적어주세요. 누구에게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새로 시작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점차적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세요. 손으로 지지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이 간단한 동작은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나는 등의 동작을 담당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크게 강화합니다. 2번째 운동은 벽을 마주보고 서서 발을 어깨와 평행하게 유지하고 허리를 기대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앉는 것처럼 합니다. 처음에는 1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안쪽 근육이 활성화되고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힐 리프트입니다. 의자에 기대거나 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세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최소 15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를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넘어짐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씩 쭉 뻗고 바닥에서 약 30cm 정도 들어 올리세요. 각 다리마다 6번씩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 나이에도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미국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은 사람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재생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지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장 박사의 가장 큰 영감을 준 학생 중 한 명은 86세의 한명욱 여사입니다. 그녀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허리 아래가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3개월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매일의 이러한 간단한 동작 연습으로 8개월 후 그녀는 혼자 시장으로 걸어가 신선한 두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자율성, 기쁨, 존엄성. 많은 노인들이 장 박사의 진료실을 찾아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생물학적 연령을 최대 10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은 혈액순환,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심지어 정신적 명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후 분부터 시작해보세요. 통증을 느낀다면 멈추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하지만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다리가 튼튼해지면 인생도 꽃피울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모춘이에 있는 식료품점에 가는 등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료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주의하세요. 다리가 자주 부어오르거나 감각이 없어진다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노령에 따른 불편함으로 여기는 이러한 증상은 심각한 순환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장 박사의 또 다른 환자, 37씨, 현재 83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역협동조합의 관리자로 은퇴한 후 다리에 마비감과 부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기심에 장 박사가 지역센터에서 하는 혈관 건강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붓기가 혈전을 형성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알게 되자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제는 다리가 너무 부어 양말을 신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런 자문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자 장 박사는 이런 징조를 귀중한 경고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체는 항상 고장이 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차이점은 누가 듣는지, 누가 무시하는지에 있습니다. 서 씨의 경우 이러한 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순환기 건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전통 무용 수업에 복구했고 강 근처 산책로를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꾸준히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감각이 없어진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매일 몇 분 동안 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움직이면 혈류가 좋아집니다. 움직임은 곧 삶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에게는 건강과 활동성, 그리고 즐거움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가 있습니다. 83세의 황순자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잠도 잘 못 자요. 너무 아파요. 손주들을 쫓아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삶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4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6개월 후 황 여사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동네 호수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녀에게 가르친 내용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팁, 발목 펌핑 운동. 편안한 의자에 앉아 마치 자동차를 가속하듯 발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직후에 이것을 100번 반복하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이에요. 두 번째 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을 약 38도까지 데운 후 천연소금 1스푼을 넣으세요. 매일 밤 비누기나 좋아하는 술을 볼 때 20분 정도 발을 그 자리에 두세요. 이것은 부기를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하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베개나 벽에 기대어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중력은 혈액을 신체 중앙으로 돌려보내 다리의 무거움과 부기를 완화해 줍니다. 점심 식사 후, 낮잠 전,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팁, 마사지. 하루에 2번 발목부터 무릎까지 손을 이용해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목욕 후가 가장 좋은 시간인데 피부가 따뜻해지고 혈관이 더 수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고 꾸준하고 조심스럽게 만지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제가 황 씨에게 이러한 단계를 권장했을 때 그녀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간 경련은 사라지고 부기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발이 시릴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따뜻해요. 그리고 드디어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 눈의 반짝임을 보고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방법조차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신체 활동 수준이 떨어지면 가벼운 다리 통증이 조용히 생깁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무감각하고 저기가 따끔거리는 느낌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변해요. 저는 당뇨병 환자의 발에 심각한 정맥류, 혈전증, 심지어 합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80% 이상이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0%가 넘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전체의 건강을 나타내는 온도계입니다. 다리의 혈액이 잘 흐르면 심장이 더 잘 작동하고 뇌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피부도 새로워집니다. 온몸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관리가 활동적인 삶과 제한된 삶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이 그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심지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커집니다.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최대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황순자 씨처럼 당신도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관성과 헌신뿐입니다. 발목 롤링, 조급, 다리 들어올리기, 마사지 등 4가지 간단한 방법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일상적인 관리부터 시작되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몸이 깨어나고 잠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색이 새롭게 변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튼튼한 다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순간으로 가득한 활동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걷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살고 싶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다리 건강을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렵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며칠에 걸쳐 작은 행동이 쌓이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71세의 남두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평생 고기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했으며 맛있는 바비큐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기가 없는 식사는 전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는 71세가 되어서 매주 심해지는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고려하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저는 그에게 식습관을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고기 없이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는 한 달 동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4주 만에 남 씨의 통증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는 체중을 86kg에서 78kg으로 감량했고 다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이미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그룹과 함께 매주 말마다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식단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리 건강의 필수적인 3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연골을 유지하려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구운 생선, 삶은 달걀, 단단한 두부, 저지방 우유, 삶은 닭고기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둘은 함께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린 멸치, 우유, 뼈가 있는 통조림 덩어리, 저지방 치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팔과 다리에 하루 15분 동안 햇빛을 쬐면 얻을 수 있지만 구운 연어, 버섯, 계란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활발한 산책을 하는 것이 많은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와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인 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 블랙베리, 포도와 같은 다채로운 과일과 호박, 고구마, 시금치와 같은 야채는 신체에 다양하고 강력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먹으세요. 토마토는 빨간색, 시금치는 초록색, 가지는 보라색, 호박은 노란색, 양파는 흰색입니다. 각 색상은 자연적 보호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신체는 질병과 통증에 맞서는 통합된 군대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즐겁게 먹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튀기는 대신 오븐을 사용하세요. 흰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세요.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오후 커피 대신 생강차나 녹차를 마셔보세요. 이는 혈액순환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급격하고 갑자기 바꾸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비결은 변화의 불변성과 가벼움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고기 없는 날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날에는 딱딱한 두부, 김, 버섯, 콩을 넣은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아니면 다채로운 과일로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남씨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아침 식사로 야채와 두부를 넣은 현미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구운 생선과 볶은 야채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을 익힌 샐러드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통증은 줄고, 에너지는 늘었고, 밤은 평화로웠고,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건강은 접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단을 잘 관리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힘이 넘치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정선 씨는 간식으로 구운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선택했고 항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짠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2주 만에 그녀의 미래가 적응했고 그녀는 더 이상 옛날의 습관이 그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몸이 가벼워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저는 50년 넘게 노인을 돌보면서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채롭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훨씬 적고 에너지가 더 많으며 삶에 대한 태도가 더 낙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조절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천연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의 직접적인 항염 효과입니다. 최근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식사를 했으며 색깔 있는 야채, 통곡물, 구운 생선, 견과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반면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 등 정제된 식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흰빵을 현미로 바꾸세요. 소다 대신 보리차를 마시세요. 하루 한 끼는 신선한 야채를 섭취하세요.
6개월 동안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면 다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병석 씨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나의 작은 습관, 아침 식사로 현미죽 한 그릇에 두부와 야채를 넣어 먹는 것. 몇 달 동안 그는 점심에는 생선을,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74세의 그는 도시의 언덕을 통과하는 하이킹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관절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가 활력을 되찾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다음 식사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만 운동하더라도 하루 종일 나쁜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효과는 무의미해집니다. 진짜 비결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 있습니다. 저는 81세 이경자 할머니의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일화극을 보거나 오래된 소설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그는 현관의 로킹 의자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는 심한 허리 통증과 끊임없는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서 물었다. 저는 그녀에게 성모에 대해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의 근육량이 최대 30%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간단한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이 여사는 눈에 띄게 감동한 듯 낮은 목소리로 다리를 다시 뻗을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A입니다. 일상생활의 습관을 꾸준히 바꾸면 다리의 운동성과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활동적이고 튼튼하며 통증 없이 유지하기 위해 제가 모든 환자에게 알려주는 간단한 4가지 단계를 따르세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드라마를 보든 신문을 읽든 일어나서 방 안을 조금 돌아다니고 팔을 쭉 뻗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좋은 방법은 휴대폰이나 시계의 알람을 설정하여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신체가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30분만 걷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종교적으로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세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꼬거나 척추를 구부린 채로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직접적으로 해롭고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고 척추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조정은 허리 통증, 골반 부정렬, 심지어 정맥류의 출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인은 단호한 태도로 앉을 때마다 작은 소리로 이렇게 반복하기 시작했다. 발은 바닥에 대고 등은 곧게 펴세요. 이 간단한 변화로 그녀의 일상이 바뀌었고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발은 신체의 기초이며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걷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넓은 발가락 공간, 좋은 쿠셔닝, 미끄러지지 않는 밑창을 갖춘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발 사이즈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9세의 한미숙 씨는 우아한 구두를 버리고 매일의 산책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편안한 스니커즈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종종 강괄해지만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호흡 명상을 연습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근육량이 나이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근육 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아침 산책을 일상에 포함시켰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한 씨는 약 12분 동안 지지 없이 걸을 수 있었고 6개월 이내에 다리와 허리 통증이 약 80%나 현저히 줄었습니다. 오늘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최대 3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운동이나 값비싼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작고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은 큰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30분마다 일어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신발을 신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나중에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젊은 시절 나쁜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겪었고 이제는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믿는 사람들을 병원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반세기의 전해학적 전문 지식이 있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람들도 상당한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30에서 40세쯤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오늘 시작하는 사람도 이미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94세이지만 매일 이러한 습관을 따릅니다. 저는 상담에 참석하고 강의를 듣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 혈액순환 촉진,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믿으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다리 건강의 손실은 예방이 가능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일찍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건강의 셰프가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어서 운이 좋으며 이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발목을 100번 돌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낮에는 30분마다 일어나서 적어도 5분 동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강화하려면 모든 식사에 단백질과 칼슘을 포함시키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지만 과하지 마세요. 다리의 건강은 노년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수준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 끊기 어려운 부정적인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반면 다리 건강을 개선하면 신체 활동이 늘어나고 근육이 강화되며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79세의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탈출된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고통과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외출을 피하고 만남의 초대도 거부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찾아온 손주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가 알려준 방법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6개월 동안 충실히 실천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선희 여사는 지팡이 없이도 30분 이상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틀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제 삶이 다시 돌아왔어요. 전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놀이터에서 손주들과 뛰어놀아요. 이런 기쁨을 다시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도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진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비결은 지금 당장 거래와 끈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 80, 90세가 되어도 놀라울 정도로 적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다시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며 관절 통증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로지 당신과 당신의 일상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같은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저는 92년의 경력과 50년의 유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는 노년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한번 시도해보시고 차이를 느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더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